마지막 세션은 배정인 원장님과 오전 라이브 서저리의 술 후 임시 보철 딜리버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Delivery of Full Arch Provisional Pre-Status Using OSTEM DR Abutment입니다. 먼저 좌장이신 김경원 원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 오늘 마지막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배정인 원장님께서 정말 오전에 수술을 너무도 차분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하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수술에 잘 해주신 배정인 원장님께서 지금 술 후에 바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직접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CAD 디자인을 하셨고 그거를 해서 DR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임시 보철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고 아마 이론적인 설명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배정인 원장 연결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인 원장님 연결됐습니까? 예, 배정인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그 수술하고 스캔한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철을 템포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철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보철이 보이는데요. 요 아래쪽 보철과 위에 쪽 보철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아래쪽 보철은 스크류만 보이고 있고요. 위에 보철은 스크류 주변으로 뭔가 동그란 워셔 같은 부품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스크류만 보이고 이거는 스크류 주변에 뭔가 워셔, 메탈 인서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워셔를 우리가 링크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 링크가 있는 보철을 먼저 딜리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 들어갑니다. 자, 해보세요. 자, 좀 일어나겠습니다. 자, 나사를 하나씩 조여 보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먼 쪽으로 조금씩 타이트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이고. 자, 핸드 타이트를 조금 더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포라리 경우에 우리가 토크를 10N 정도 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 힘이 세서 한 10N 정도 될 거예요. 자, 한번 다물어 보시겠어요? 딱 다물어 보세요. 바이트를 우리가 체득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이렇게 중심 교합이 뭐 그렇게 오차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교합 조정은 좀 해야 되겠지만요. 자, 일단 첫 번째 템포라리가 잘 맞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템포라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건 지금 빼내고요. 배정인 원장님 혹시 왜 두 가지 템포라리를 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DR 보철을 하는 방식이 링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템포라리의 경우에는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DR 보철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다 만들었고 실제 환자분이 끼고 가실 거는 링크가 없는 보철을 끼고 가실 겁니다. 두 개를 만든 거는 결국 데몬스트레이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철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가 없는 보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환자분이 끼고 가실 템포라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똑같고요. 보철, 그러니까 이 하부 접속부의 디자인만 다릅니다.
아마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DR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때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나사가 다 체결됐고요. 조금 더 핸드 타이트를 주겠습니다. 자, 딱 다물어 보세요. 예, 고개 약간 숙이시고, 예, 마찬가지로 그 바이트를 따로 체득하지 않았지만은 중심 교합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적합과 뭐 대략적인 교합을 봤으니까요. 이 환자 입에서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술후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제가 보철의 문외한이 보기엔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DR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바로 Q&A 세션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저희 DR 시스템에 대해서 배정현 원장님이 미니 렉처를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DR 시스템에 대한 좀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난 후에 그 질문을 모아서 청중들과 또 그다음에 온라인 질문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정현 원장님 준비되셨으면 강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술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스캔할 때 바이트를 뚫을 수가 없었는데 기존 템포라리 상태에서의 약관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버추얼 크로스 마운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맨 위에가 템포라리 꼈을 때 바이트이고 왼쪽 아래가 그 템포라리의 스캔과 그 다음에 방금 술후 스캔을 중첩한 것이고 오른쪽이 제가 작업한 템포라리 제작한 바이트입니다. 버추얼 크로스 마운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점심 때 뭐 밥 먹으면서 디자인했는데요. 식사하면서 해서 그런지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맘 먹고 빨리 하면 한 20몇 분 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을 보면은 아까 CAD 한 40분 정도 걸렸고 오스템의 그 DLP 플러스와 원제 DLP 플러스와 LCD 플러스로 프린팅 타임이 대략 한 25분 내외 정도 걸립니다. 세척 경화에 대략 한 25분 걸렸고 링크 조립하는 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토탈 뭐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전부 오스템 디지털 솔루션으로만 제작했습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고 다음날 딜리버리를 합니다. 자, 딜리버리 한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DR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TS, KS 타입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그 세멘트 프리 보철 형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베이스 어버트먼트와 보철 스크류를 사용하는 MUA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보철 내면에 어버트먼트를 접속시키는 링크 타입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DR 시스템도 일종의 MUA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R이 뭐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DR은 디지털 레스토레이션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DR 시스템 부품 체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도식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립한 임플란트에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30N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스캔하고 크라운을 제작을 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힐링 캡이 기존 힐링 어버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라운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크라운의 하방으로 링크라는 부품을 끼웁니다. 아까 제가 링크 말씀드렸죠. 이 링크는 헥스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은 크라운에 탁 끼워지지는 압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의 커플러라는 부품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커플러는 이 판 스프링 구조라서 크라운 하방에서 크라운 상방으로 들어가서 하방의 링크에 딸깍하고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를 삽입하면서 링크와 커플러가 완전히 체결되고 크라운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기공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딜리버리 되게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게 됩니다. 링크는 헥스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좀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 논 헥스 링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헥스 링크고 이게 논 헥스 링크고요. 이렇게 완성된 크라운이 베이스 어버트먼트에 체결되고 스크류는 20N으로 그 지르코니아일 경우에 타이트닝 되게 됩니다. 임상가 입장에서는 베이스 어버트먼트 체결 후에 다시 풀지 않고 세멘트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크라운 제작 단계에서는 작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노안이 있거나 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공 단계에서의 최적화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품 각각의 역할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크라운 내면에 스크류와 링크를 상하로 체결하는 미세한 요철 구조가 있고 밀링기가 이걸 잘 깎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금색 커플링 또는 커플러는 링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스크류가 지르코니아와 직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크류가 지르코니아와 직결이 되면은 스크류 타이트닝 시에 이 메탈인 스크류와 지르코니아 간 마찰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30N으로 조인다 할지라도 그 마찰력으로 소실되는 것 때문에 스크류에 걸리는 프리로드는 마찰력에 의해서 일부 소실이 되어서 나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탈인 커플러가 들어가면 스크류와 금속 대 금속으로 체결되어 마찰력에 의한 프리로드 소실을 줄이고 지르코니아에는 마찰력 없이 수직 외력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류 풀림의 빈도를 줄여줍니다. 개발 컨셉은 이렇지만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링크는 크라운과 베이스 어버트먼트 사이에서 헥스 또는 옥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논헥스 링크도 있습니다.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임플란트에 체결돼서 마치 티슈 레벨 보철처럼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임상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이 크라운 이 내면 구조가 밀링기로 밀링이 잘 되면서도 체결하거나 또는 기능할 때 파절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야 하겠습니다. 이게 운이 나쁘면은 스크류 조이다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크라운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르코니아 밀링기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처럼 원내 밀링기가 있으면 트라이얼 에러 해서 그래서 그 밀링기 세팅을 하지만 원내 기공실 없는 분들이 하시려고 하면은 DR 시스템 밀링 해주는 기공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DR 시스템의 저변을 넓히려면 본사 차원에서 밀링기별 세팅을 개발을 해서 공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류에 타이트닝 토크를 주었을 때 이 충분한 유지력을 발휘하되 토크의 손실은 적고 루스닝 풀림도 적고 이 토크에 의한 지르코니아 또는 스크류 자체의 파절은 없는 효율적인 스크류 디자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리고 이 회전 방지 구조물 이 링크와 크라운이 정확히 체결되는 구조가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멀티 유닛 타입의 보철들에서 싱글 크라운은 자꾸 돌려보는 약간의 회전 유격을 관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이 체결력, 스크류의 체결력과 그리고 교합력을 지르코니아와 임플란트에 잘 분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숄더의 폭,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 숄더 폭, 그리고 이 숄더의 형상, 그리고 이 익스터널 부분의 형상 등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는 일종의 원피스 어버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어버트먼트의 풀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직경은 이렇게 4종류가 있고요. 크라운 접속 부인 익스터널 부분의 높이는 1.4mm입니다. 이 테이퍼는 4.0에서는 10도, 나머지에서는 15도이기 때문에 이론상 패스 보상 각도는 4.0을 사용하면 20도, 나머지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는 제가 그 가이드 디자인을 할 때 임플란트 간 각도는 최대 14도 이내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 치은 관통부의 형상은 직경이 3.4mm 정도로 그리고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직경보다도 좁아서 체결할 때 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링크 접속부는 2.1 헥스 15도 테이퍼의 인터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접속부는 익스터널, 이 링크 접속부는 인터널인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DR을 사용하면은 풀마우스 템포라리 심플리파이드 무엇이 심플한가? 우선 이게 논헥스의 원피스 타입이고 본 프로파일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체결이 아주 간편합니다. 제가 그냥 아까 그냥 돌려놓는 거 보셨죠? 그리고 만약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다 하면 프레퍼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버트먼트 디자인도 필요 없으니까 CAD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한 40분만 했다 했는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각각 디자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그리고 20도에서 30도까지의 패스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 아치 규모에서도 원 피스 스플린티드 프로비저널을 무리 없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다면 패스 보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풀 아치로 지르코니아를 스플린티드로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템포라리 프로비저널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링크나 커플링 등 내부 부품들이 많았는데 프로비저널의 경우 링크 없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딜리버리 한 게 그거죠. 그래서 간편하고 그리고 세면이 없는 것도 물론 큰 장점이 되죠. 이 좌측이 링크가 있는 구조고 여기에 링크가 들어가게 되고 우측은 링크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링크 없는 구조에서는 크라운이 내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어서 프로비저널에 좀 더 적합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순전히 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의 접속이 논헥스 익스터널로서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르코니아의 멀티플에서도 이런 구조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게 스크류 타입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만들어 놓는 임시치아로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수술 전에 임시치아를 원한다면은 갭을 크게 부여하고 릴라이닝을 전제로 한 세멘테이션 타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요, 풀 마우스에 사용하면은 템포라리뿐만 아니라 프로비저널 이후의 보철 과정도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임시치아는 익스터널 멀티 유닛으로 만들었고 파이널은 일반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프로비저널에서 파이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레벨로 많은 부품들이 이런 많은 부품들이 착탈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하지만 DR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즉시 임시치아에 사용했던 어버트먼트를 풀지 않고 그대로 파이널 보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DR로 임시치아를 만들고 그 어버트먼트 풀지 않고 계속 사용해서 이렇게 전치부 그리고 구치부 순서로 최종 보철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수술 직후부터 최종 보철까지 같은 어버트먼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 어버트먼트를 풀지 않고 임시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 스마트팩의 플랫폼 그리고 파이널 어버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 개의 어버트먼트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가에게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버트먼트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당연히. 자,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DR 어버트먼트를 전 과정에 사용했습니다. 프로비저널, 전치부, 구치부. 이 환자도 동일합니다. 프로비저널, 전치부, 구치부, DR 어버트먼트 사용했고요. 이 환자는 DR 시스템은 아니지만 멀티 유닛 타입이고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따랐습니다. 자, 오전 세션 강의에 더해서 DR 어버트먼트의 풀마우스 파이널 보철에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청중 중에서 혹시 한 분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현장에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아마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요. 링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은 장단점이 뭔가요? 그리고 혹시 링크가 없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템포라리에 링크가 있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는 크라운 하방에 들어가고 그 밑에 베이스 어버트먼트의 헥스 또는 옥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싱글에 사용하시려면 링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멀티플에는 논 헥스 링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즉 레진으로 보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공간만큼 그 안에 내면 구조가 약간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르코니아일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레진일 경우에는 두께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거로 봐서 지금에서는 이 프로비저널용으로는 논 링크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 없이 사용하신 거고 아마도 이제 파이널에는 링크가 반드시 예. 필요한 거겠죠. 예, 파이널에 링크가 있는 것이 일단은 접속하는 데 있어서 지금 파이널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으면 3 세그먼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전부 원피스로 할 건데 일단 링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더 많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멋진 수술을 맞춰주시고 또 이렇게 파이널 템포랄까지 만들어주신 배정인 원장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부터 라이브 서저리 그리고 좌장으로 힘써주신 김경원 원장님께도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